자, 봅시다. 낭트하고 유벤투스. 일단 낭트부터 볼게요. 낭트. 지난 경기 때 1대1로 무승부를 거뒀죠, 그죠? 그리고 그 앞전에 랑스랑 리그 경기 있었는데 그때 낭트 로테 돌렸습니다. 그때 로테를 돌렸고 잠시만요. 그 경기 때 블라를 아예 안 썼지. 블라 아예 안 썼네요. 낭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무조건 비벼보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지난 경기 때도 롯데를 돌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선발로 나왔던 주전 선수들 중에서 지로토 제외하고 나머지 핵심 선수들은 전부 다 교체 다 시켰습니다. 몇 분에 했냐면은 후반 들어가가지고 한 6, 70분쯤에 다 롯데를 돌렸네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뭐 나름의 이제 오늘 꺼낼 수 있는 최적의 멤버들로 꺼내 들 거예요. 그리고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 모르겠어요. 지금 리그도 그렇고 대항전도 그렇고 상황적으로 뭐 하나라도 지금 이끌어 가야 되는데 당장에 뭐 지난 경기도 홈에서 못 이긴 부분이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정배를 받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막 그렇게까지 신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음. 그리고 막상 항상 챔스 유지하는 유벤인데 막상 유로파에 대한 동기부여도 떨어질 것 같고 팀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선수진들도 그렇고 감독까지도 그래서 또 다르게 또 다르게 보자면은 낭트는 대항전에 꾸준히 나올 수 없는 팀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 대항전에 대한 동기부여가 굉장히 좀 클 수도 있다. 그죠? 양팀 상황적으로 봐도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 뭐 어차피 다음 시즌은 유벤투스 아예 뭐 챔스는 꿈도 못 꾸죠. 그리고 아무튼 상황적으로 낭트는 오히려 동기부여가 더 클 수도 있다. 유벤투스는 유로파에 대한 동기부여도 모르겠어요. 뭐 내가 그 선수들과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내가 정확하게 말은 못 하겠지만 그냥 상황적으로는 그렇다. 근데 일단 낭트의 지금 콩바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항전 자체가 이게 처음입니다. 첫 대항전이기도 하고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알레그리가 하도 챔스에서 좋은 성적을 많이 냈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뭐 대항전 경험발로 따지면은 그래도 유벤투스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은 해요. 그래서 뭐 만약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유로파에 대한 양 팀의 동기부여적인 부분 그리고 홈이라는 거. 그 다음에 낭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때 로테이션을 돌렸고 이 최정예 멤버들을 꺼낼 거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솔직히 유벤투스 승을 찍어가는 게 조금 불안 요소는 있어요. 유로파 우승하고 챔스 나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객관적으로 봐도 우승 불가능하죠. 맞죠? 지금 여기 유로파 지금 플레이오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치열한데 와 실제적인 16강을 가버리면은 유벤투스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매우 희박하다 봅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나름의 지금의 그런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유벤투스가 한 골 차로 이길 가능성은 있다라고는 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벤투스 승적을 보는데 메인급은 아닌 것 같아요. 메인급은 아니고 유벤투스가 이겨봐야 나는 겨우 한 골 차 똥줄 이렇게 좀 봅니다. 아시겠죠? 낭트가 오히려 이길 것 같다. 일단은 첫 번째는 시몬의 폼이 정상적이진 않아요. 모제스 시몬에 대한 그 팀 내에서의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큰 선수라 가지고 왼쪽에 모제스 시몬, 오른쪽에 블라 이렇게 해가지고 영향력이 큰 선수들인데 블라는 뭐 지금 폼이 좋아요.
앞전에 유벤투스 상대로도 골을 넣었었고. 근데 모르겠어요. 오늘 최전방에 누굴 꺼낼지, 모하메드를 꺼낼지, 아니면은 뭐 델로를 꺼낼지, 어떤 선수를 꺼낼지는 모르겠지만서도 뭐 그래도 생각보다 시몬의 폼이 좋다라고 하면은 낭트의 승까지는 볼 수 있겠지만은 시몬의 폼이 그렇게까지 막 올라온 상황이 아니라서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유벤투스가 만약에 여기가 챔스였다면 뭐 그런 동기부여적인 부분에서는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이게 또 유럽하다 보니까 조금 좀 처지는 감은 있네요. 그죠? 자, 미투일랑 봅시다. 지난 경기 1대1 무승부. 자, 미투일랑 같은 경우에 올 시즌 챔스 2차 예선, 3차 예선 이렇게 뛰어서 3차 예선에서 누구랑 붙었냐? 벤피카랑 붙었거든요. 벤피카한테 두드러 맞고 유로파로 온 겁니다. 자, 근데 유로파에서 뭐 라치오, 그다음 베노르트 나름의 이 강팀들을 만나가지고도 조 2위를 차지해서 라치오를 컨퍼런스로 보내고 여기 지금 이렇게 16강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베노르트가 이제 조 1위를 했고요. 자, 이런 상황인데 미트윌란의 이 유로파 조별리그 성적 홈에서 어떻냐면요. 2대0 승. 이게 슈투른그라츠 그리고 페노르트 상대로 2대2 무승부. 그리고 5대1승 라치오. 홈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진 적도 없고 그리고 득실로 따지자면은 9득점 3실점이에요. 솔직히 페이스가 좋은 편인 건 같아요. 자, 스포르팅 뭐 다들 아시다시피 챔스에서 그죠? 챔스 조별리그에서 프랑크, 토트넘, 그다음에 마르세유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결국에는 아쉽게 마지막 경기 지면서 프랑크푸르트한테 졌죠 2대1로. 그래가지고 아쉽게 이제 조 3위로 유로파 플레이오프로 떨어졌는데 뭐 기본적으로 체급 정도는 스포르팅이 당연히 한 체급 더 높다라고 봐요. 대신에 지난 경기 뭐 점유율이라든지 슈팅이라든지 다양한 기록상에서는 더 우위는 맞았지만 따지고 보면 이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 지난 경기 때 추가 시간 극장골로 동점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막상 체급차의 우위라든지 그다음에 홈이었던 거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스포르팅이 미투일란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오늘 경기도 못 잡아낼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체급 자체가 한 단계 높다 보니까 당연히 원정에서도 정배를 받고 이렇게 오히려 가능성이 더 높은 건 맞지만 미트윌란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홈 성적들 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미트윌란이 질 것 같진 않습니다. 자, 모나코하고 레버쿠젠. 일단 모나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리그에서 상당히 잘 먹고 있습니다. 그죠?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베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신앙 수준의 그죠?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그 이제 무패 행진을 시작하면서부터 어느 정도 흐름이 왔을 때부터 제가 모나코 쪽을 계속 때리기 시작했죠. 이 클레멘트 감독의 무패 행진은 절대 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레버쿠젠 프렌 못 갑니다. 레버쿠젠 프렌 못 갑니다. 아시겠죠? 그 1차전 때 원정 가가지고 모나코가 3대2로 이겼거든요. 3대2 모나코 승. 자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요. 모나코가 3대2로 이겼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비교도 되죠. 그죠? 특히나 홈에서 지금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정배를 받은 상황인데 일단 확실한 거는 무승부의 가능성은 무조건 열어둬야 돼요. 맞죠? 대신에 얘기가 달라지는 건 뭐냐면요. 만약 레버쿠젠이 득점을 한다면 이때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이때부터는 오히려 점수차를 벌리기 위해서 더 몰아붙일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분위기가 별로 좋진 않습니다. 그죠? 이 사비 알론소 감독 오고 나서 그때 잠깐 5연승 한번 때리고 나서 그 뒤로부터는 확실히 분위기가 좀 처져 있어요. 앞전에 마인츠한테도 리그에서 졌고요.
그래서 되게 좀 분위기상으로는 확실히 모나코 쪽이 좋긴 한데 문제는 잠시만요. 문제는 그 레버쿠젠이 지난 홈 경기에서도 둘이 맞대결에서도 그 모나코가 앞서갔지만은 오히려 역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역전했다가 다시 재역전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는데 그래도 레버쿠젠이 원정에서 득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득점 정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합산 스코어 3대 3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모나코가 이기기 위해서 또 골을 박을 거라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 경기 전반전에 만약에 지난 경기처럼 빠르게 득점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다득점 쪽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제일 쉬워 보여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모나코의 승도 불안 요소는 있다. 무승부 때문에. 반대로 레버쿠젠 프레는 못 가겠다. 네. 클레멘트 감독의 그 무패 행진에 대해서 근데 그 무패 행진이 지난 경기 때 대항전에서도 적용이 됐긴 하지만서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오늘까지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는 저는 장담은 못 하겠어요. 자, 오늘 경기 만약에 졌어. 근데 리그에서 또 잘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맞죠? 제가 정리하는 데이터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리그를 위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어 잠깐만요. 하나, 둘, 뭐 이거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겠다. 그 저기 뭐냐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도 뭐 디아비 지금 뭐 결장이 떠 있던데 좀 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아쉬움은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다시피 수비 쪽부터 해가지고 중원 전방까지 워낙 공격적인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모나코도 실점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아시겠죠? 원칸 그렇게 뭐 수비 쪽으로 좋은 팀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오버 쪽이 제일 무난할 것 같다.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요거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이토벤 쪽으로 좀 몰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앞전 경기가 3대 0으로 세비야 승. 세비야가 그냥 뭐 쉽게 이겼죠. 근데 음, 우리가 최근에 지금 잘 먹는 팀들 중에 세비야도 분명히 포함이 됩니다. 그죠? 아까 전에 제가 네 팀 말씀드렸죠. 모나코, 세비야, 맨유, 스타드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문제는 이 세비야가 이렇게까지 지금 분위기가 좋은데도 불구하고요. 분위기가 좋은데 지난 경기 라요 원정에서 역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역배를 줬을까? 근데 암만 그래도 산파울리가 지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이 경기를 세비야 프렌에다가 언더를 잡아갔었거든요. 근데 1대1로 무승부가 뜨긴 했는데 왜 그랬냐 보니까 세비야 같은 경우에 그날 그 선발 자원들을 주전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온 선수도 있긴 한데 엔네시르도 쉬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를 오히려 대비를 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음. 그리고 이 세비야가 아인토벤 상대로 뭐 지난 맞대결에서 엔네시리도 골을 넣었고 그다음 오캄포스도 넣었고 9대2까지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워낙 득점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막상 득점을 또 해줬다 보니까 그리고 세비야 하면은 유로파의 왕이죠, 그죠? 세비야가 유로파에서 워낙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아인토벤 승 불안해요. 지금 세비야가 이렇게 최근에 바뀌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유. 제가 항상 언급하죠. 세비야 나오면. 그렇죠. 전술이 잘 녹아들었어요. 제가 최근에 세비야 경기들을 봐도요. 재밌습니다. 세비야 경기가. 음. 자, 근데 그 전술을 흡수하는 데 있어서 감독이 산파울리란 말이죠. 생각보다 점유율도 많이 챙기는 팀인데
생각보다 공격에서도 활로를 잘 띈다라는 거. 그래서 아인토벤이 생각보다 무리하게 공격을 펼쳤을 때 역습 맞고 뒤질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세비야가 마냥 수비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경기 오버 쪽 보겠습니다. 오버 쪽 보고요. 아인토벤 승 못 갑니다. 저는 만약에 아인토벤이 2대1로 이겨준다. 뭐 그러면은 오버 들어오니까 뭐 다행인 부분인데 저는 세비야 프렌도 좋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배당적인 부분에서는 뭐 형님들이 생각했을 때 좀 불안 요소가 있긴 하겠지만서도 세비야가 그렇게 막 쉽게 지진 않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일단 맨유 잘합니다. 그죠? 뭐 지난 리그 경기 마찬가지로 정말 잘해줬고, 야, 이게 레시포드가 뭐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지난 경기 때 그 옵사이드 트랩 딱 깨고 올라가는 그 타이밍과 그리고 뭐 정말 각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발만 갖다 대면 진짜 득점을 할 수 있는 지금 레시포드이기 때문에 정말 폼이 좋다. 이렇게 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맞대결에서도 굉장히 좀 재밌는 경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맨유 같은 경우에 지난 경기 대비해서 뭐 전력 문제가 없습니다. 전력 문제 없는데 바르샤 같은 경우에는 가비하고 페드리하고 일단 뭐 전력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그죠. 그 대체 자원으로 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키시에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르지 요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까지 막 바르샤의 유연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들은 아니라서 생각보다 저는 그렇게 좋게 평가는 안 합니다. 게시에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뭐 세리에 있을 때보다는 폼이 확실히 좀 많이 떨어진 부분이라서 대신에 뭐 전방 부분에서는 괜찮죠. 페랑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한번 뚫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하피냐라든지 뭐 레반이라든지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중원에서 찔러줄 수 있는 대용까지도 그래서 양팀 전력 대 전력방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지난 경기 대비해서 맨유가 유리함이 있어요. 홈이라는 거. 그다음 뭐 전력 상황. 맨유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경기 꺼냈던 멤버들을 그대로 꺼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잠시만 맨유가 지난 경기 때 바란도 휴식하지 않았나? 아무튼 맨유가 이 경기 일단 득점 자체는 의심 안 합니다. 예, 그 바르셀로나 상대로 득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무튼 뭐 지난 경기처럼 생각보다 조금 그런 난타전 경향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봅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도 홈에서 지금 뭐 꾸준히 득점이 엄청 많은 부분이라서 특히나 레시포드 같은 경우에도 폼이 워낙 좋은 부분이고 그죠. 그리고 중원에서 이제 챔스에서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어낼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일단은 맨유 승 쪽을 일단 볼게요. 맨유 승 쪽 보고요. 그리고 지난 경기처럼 그런 오버 게임, 다득점의 양상이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맨유 승은 오히려 조금 더 불안 요소인 게 뭐냐면 양 팀의 상대 전적 때문에 어, 양 팀의 상대 전적이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너무나도 압도적이라서 물론 그게 이제 뭐 메시가 있었고 없었고의 차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겠지만서도 당장에 어 승패냐 언오버냐 이렇게 선택을 해가는 입장이라면 저는 언오버 쪽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스타들의 샤우터를 일단 스타드렌이 원정에서 졌습니다. 그죠? 원정에서 졌는데 참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최근에 스타드렌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우리가 베팅하기에는 좀 좋은 팀이에요. 생각보다. 왜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자 지난 경기 원정에서 졌습니다. 그죠? 원정에서 졌고 지금 올 시즌에 스타드렌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의 지금 최근 성적이 이래요. 어떻게든 자 첫 번째는 어떻게든 양득을 만들어냅니다. 지난 경기 샤타르하고 2대1이었죠. 거기도 양득이었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득을 깔아내는데 문제는 결과가 안 좋아요. 맞죠? 어. 자, 근데 반대로요. 홈에서는 어떻냐? 물론 이게 리그 경기 기준이지만 홈에서 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십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리그왕에서 스타드렌이 홈 1등입니다. 랑스보다 위에 있어요. 물론 한 경기를 더 치르긴 했어요. 한 경기를 더 치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골 득실에서는 렌이 앞섭니다. 지금 홈에서 골 득실이 얼마냐면요. 플러스 20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렌의 홈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이 렌의 제네시오 감독이 물론 요번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아쉬워가 이 저기 뭐냐 지금 이 뭐라 설명해야 되죠?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작년 대항전에 있었을 때는 또 성적이 괜찮았던 부분이거든요. 어 그래서 일단 홈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대신에 전력에서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죠. 렌 같은 경우에 지금 결장자 세카라든지 테리에 그 다음에 정말 핵심적인 선수 아마리 트라우레 얘가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전력에서 확실히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아쉬움은 있겠지만 뭐 최전방에 이제 구일이라든지 칼리무엔도 아니면 뭐 브리고드 그다음에 에캄비 기본적으로 대항전에 대한 경험 자체가 좀 있는 선수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스타드렌이 오늘 홈에서만큼은 이길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랜승에다가 오버 가도록 할게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 만약에 테리에도 없고 찔러줄 수 있는 세카도 없고 그 다음에 측면을 뚫어줄 수 있는 하마레 트라우드 없지만 실질적으로 만들어갈 선수들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요 경기 저기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자 우니온 베를린의 음, 뭐라 설명하지? 우니온이 지난 경기 아약스보다 더 잘했다. 그죠? 꼴찌 아니었으면은 우니온 베를린이 이겼을 경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오히려 원정에서 더 밀었던 부분이고 오늘은 또 홈이죠. 그래서 우니온 베를린이 잘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딱히 반박하고 싶진 않아요. 어. 그리고 이 아약스의 동기부여. 저는 이게 좀 크다 봅니다. 왜냐면 아약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감독 바뀌고 리그 4연승이거든요. 리그 4연승 하면서 지금 2위까지 다시 따라붙은 상황인데 만약에 우리 입장에서 야, 아약스 같은 팀이 어차피 다음 시즌 또 챔스를 나갈 거 굳이 여기 유로파에다가 신경을 쓰겠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맞죠? 그래서 아약스의 동기부여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약스가 이 경기 그냥 버린다 생각하면 뭐 우니온 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해브님 근데 감독 바뀌고 나서 지난 1차전을 치렀거든요. 근데 아약스가 전반전에 슈팅 몇 개 했나? 한 개 했나? 두 개 했나? 거의 뭐 그냥 뭐 아무것도 못했어요. 우니온 베를린이 골치가 두 번인가 있었나 그랬는데 아무튼 뭐 이게 아약스의 뭐라 해야 될까요? 이 경기를 임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만약에 아약스가 이 경기를 뭐 죽자 살자 잡아내려고 한다. 그럼 우니온이 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근데 아약스가 지난 경기 때도 보여줬었지만 뭐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분석 자체가 좀 어렵다.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이 물론 이 리그에서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까지는 대항전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믿을 만한 카드는 아니라고 봐요. 아직까지는. 만약에 올 시즌에 우니온 베를린이 뭐 대항전에서 업적을 하나 남긴다. 만약에 4강까지 가고
뭐 결승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아, 대항전에서 앞으로 좀 믿을 볼만 하겠구나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돼요. 음, 아시겠죠? 요번 그 기억 안 나십니까? 작년 대항전에서 우니온 베를린 컨퍼런스 광탈하고요. 그 다음에 올 시즌에 대항전 시작했을 때도 첫 번째, 두 번째 경기를 다 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3, 4, 5, 6라운드 겨우겨우 막 한 골 차승 이렇게 잡아가지고 지금 요렇게 16강 플레이오프 오게 된 건데 아, 그렇게까지 일단은 좀 지켜보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약스는 기본적으로 그냥 어차피 챔스를 나갈 팀이다 보니까 굳이 유로파에다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우니온이 이 경기를 무조건적으로 잡을 수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지난 경기 짤츠부르크가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음, 어떤 거요? 우니온도 같은 생각인가? 뭐 다음 시즌 챔스 나가는 거요. 근데 우니온 베를린은 감독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이 대항전에 대한 기본적인 이 경험치가 굉장히 적어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우르스 피셔 감독 같은 경우에는 대항전에서 이렇다 하게 성적을 낸 적이 없어요. 물론 그 전까지도 그 전에 스위스 리그 있을 때도 강한 팀을 잡았던 게 아니다 보니까 대항전에서 성적을 낼 수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근데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싶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 나는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지금 낭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오니온 베를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대항전에 대한 경험치 자체가 굉장히 적은 팀들은 좀 지켜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자, 로마하고 잘츠부르크. 일단 로마 지난 경기 졌죠, 그죠? 졌는데 뭐 점유율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가져갔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뭐 다른 이제 기본적인 양 팀의 선수들의 경합 상황이라든지 뭐 공중볼 싸움, 태클 뭐 다양한 지표로 봤을 때는 짤츠부르크가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는 올림피코입니다. 강팀들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이기기 어려운 경기장은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의 이게 또 감독이 무리뉴 감독이잖아요. 지난 시즌 컨퍼런스 리그 개최하고 나서 첫 우승팀이기도 하고 이 무리뉴 감독의 대항전에 대한 그런 성적들 어, 이번 경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로마가 이 경기 2대 0으로 자꾸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리뉴 감독의 그런 대항전에 대한 그런 경험치 그리고 로마의 홈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짤츠부르크도 고전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음. 그리고 기본적인 이 체급 차이가 선수진들의 유럽 대항전의 경험치도 그렇고요. 체급 차이가 그래도 로마가 한 단계 더 높죠. 그리고 로마가 홈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상황은 된다라고 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글쎄요, 무리뉴 감독이 절대 이 경기를 놓칠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로마를 이끌고 챔스를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들긴 하잖아요. 지금 세리에 판에서. 그래서 저는 로마가 이 경기에서 하나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볼게요. 자, 그리고 컨퍼런스. 컨퍼런스는 형님들 그냥 뭐 어차피 너무 변방리그 팀들이기도 하고, 그죠? 그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16강 플레이오프 말고 16강 들어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뭐 제대로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뭐 여기 지금 컨퍼런스에 있는 애들 중에서 뭐 챔스 예선부터 유로파랑 컨퍼런스까지 떨어져 가지고 어디 있노? 뭐 예를 들어서 레오포즈난, 보데글림트, 루도고레츠, 어, 아무튼 챔스 예선부터 유로파 거쳤다가 컨퍼런스까지 떨어진 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라치오 같은 경우에도 그 유로파에서 조 3위 해가지고 지금 여기 치르고 있는 거죠. 좀 이런 팀들이 많다 보니까 좀 분석하는 게 자체가 좀 까다롭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표 띄워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코가 왜 이리 간지럽노? 아이씨. 자,
컨퍼런스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루도고레츠는 안 질 것 같아요. 예, 물론 안드로이트를 조금 더 믿는 분들은 있겠지만 저는 루도고레츠가 그래도 뭐 작년 대항전도 그렇고 올 시즌 대항전도 그렇고 물론 컨퍼런스까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지난 경기도 잡은 데다가 지는 경기는 안 할 것 같아요. 음, 아시겠죠? 그리고 피오렌티나 저는 일단은 피오렌티나가 4대 0으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첫 번째는 브라가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내 골 차이를 잡는 건 어렵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피오렌티나의 이 배당이에요. 피오렌티나의 배당. 무했무나 그냥 무나 했무 어차피 한 골차 승이라 이겁니다. 무승부가 뜨든지 아니면 한 골 차로 이기든지 딱 그 정도. 그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 지금 홈에서 정배를 이 정도까지 받았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피오렌티나 이 경기 뭐 들어눕는 경기 안 할 거라 봅니다. 아시겠죠? 어. 물론 그 이탈리아노 감독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대항전에 대한 경험치가 막 이렇게 뭐 있는 감독은 아니다 보니까 뭐 오늘 경기에서 어떻게 나올 것이다, 어떻게 나올 것이다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근데 피오렌티나가 이거를 홈에서 정배를 받았다. 확실히 그거에 대한 의미는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